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내란 정국이 지속되는 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2024년을 연장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윤석열 정권 종식하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생에 전념해야 할 텐데요. 매우 안타까운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 한 일주일간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공조본이죠.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윤석열 내란숙의 체포를 위해서 1차 진입을 했었지만 불과 한 5시간 반 만에 윤석열 체포는커녕 관저 문 열어보지도 못하고 오후 1시 반경 철수하는 온 국민이 생중계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그래서 경찰들 본인들도 너무 쪽팔리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공수처가 본인들은 역량도 미약하고 이런 수사 집행 경험이 없다 보니 경찰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다시 이제 할지 뭐 이런 논의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사이에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틀 밤을 눈이 내리고 정말 추운 영하의 날씨에 밤을 새워서 한남동 관저 앞을 우리 국민들이, 젊은 청년들이 지키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최근 이 복잡 다단했었던 이 윤석열 내란숙의 체포 상황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은 1월 3일이었죠. 12.3 내란이 발생한 지 딱 한 달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월 3일이었는데요.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5시간 반 만에 집행을 중단을 했어요. 근데 저는 참으로 진짜 자기가 말씀하셨는데, 야,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 공적인 이 권력,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했었나? 네. 이렇게 자유롭고 온정주의가 가득했었나? 저는 사실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과 관련된 부분은 발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관저 같은 경우는 철통 방어를 했을 거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이건 삼척종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네. 그쪽 인원이 200이었다고 그러고, 그것도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경찰과 그다음에 공수처 인원이 100명이었어요. 네. 너무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1차, 2차까지는 뚫었다고 하는데 결국 관내 진입조차 못했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과연 공수처가 이거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지, 거기부터 사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어제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부분이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포탄 쏴라. 네. 그거 아니면 실탄까지 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경호처에서는 부인을 한 상황이지만, 이건 사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오늘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틀 상간에 4일, 5일 상간에 철조망 다 둘렀대요. 다시. 네. 철조망 다 둘러서 거의 요새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새화. 저는 이거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 사람 참 낯짝도 두껍습니다. 어제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정당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차지철을 자기가 스스로 자임하는 네. 이런 불법적 행위를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3일날 김성훈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했대요. 얘기도 하고. 네. 현행법으로 잡아야죠. 네네.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법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속수무책으로 놔주고 있다가 오늘 공수처 경찰에게 일입한다. 야, 저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대한민국 공권력, 특히 우리 국민들 많은 뇌리에 있는 쌍용자동차라든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돼서 공권력은요, 국가 권력 그 이상을 뛰어넘는 무자비한 부분이었습니다. 국가 네. 공권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정도였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차치하더라도요,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공권력이 그동안 어쨌습니까? 네. 추상과 같았어요. 추상과. 저는 과도한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특공대 투입하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오죽했으면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특공대 투입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엄정한 법 집행 바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수처 의지 없습니다. 빼세요. 지금 상황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맡아가지고요. 이거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1월 3일 그 내란 속의 윤석열 그 체포 과정을 복귀해 보면 현장에서 경찰은 그 제안을 했다고 해요.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차장 체포하자. 이건 내란 속의 비호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현장 체포하자고 했는데 공수처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의지가 이제 박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경찰이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등을 돌려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경호처장, 경호차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했는데 다 불허했고, 제가 가장 놀라운 거는 저도 이제 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 꽤 오랜 세월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에 참여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아니 살다가 경호처는 좀 약간 은밀한 곳 아닌가요? 그렇죠. 경호처장이 대놓고 기자회견하고 뒤에 보면 한쪽엔 태극기, 한쪽에 뭐 경호처 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예. 경호처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원도 마찬가지지만 음지에 있는 분들이세요. 본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버젓이 나타나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느낌이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나? 어떻게 경호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도 뭐 현장에서 이렇게 긴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태극기하고 경호처 기를 달고, 그래서 이 사람 다음 국민의힘 공천의 뜻이 있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너무 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경호처 그 1월 3일 1차 체포에 많은 그런 우리 유튜브 평론가들이나 방송이나 이제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에서도 약간 간과했던 게 뭐냐면 경호처가 본인들도 그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고 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다라고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월 3일 1차 집행 전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방송 평론가들의 평이었는데 실제 당일은 완강하게 1차, 2차, 3차 저지선을 체포하고 맨 마지막에 200여 명의 스크럼을 짜가지고 결사옹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안일하게 공수처가 좀 대응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수처 안일하게 대응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경찰 같은 경우는 박종준 비롯해가지고 김성은, 이광호 경호본부장 등 뭐 현행범으로 체포회의가 있었는데 네. 공수처가 이걸 막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보석 대표님 저 같은 동시대 사람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거 스크럼 짜는 거요. 경찰이 깨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200명 깨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깹니다. 그거 네. 스크럼 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사람이 무쇠팔입니까? 이게 안 떨어집니까? 의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게 저는 그거 하나 못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임명 피해 이런 얘기를 공수처에서 했는데 그거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네. 경호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전에 문재인 정부서부터 박근혜 정부 다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일부에서는 동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동료도 있는데 지금 박종준 비롯해서 김성훈 이 사람들이 꽉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에 있었고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바로 그 버거보살 노상원. 노상원과도 연계가 있어요. 정말. 이게 김용현 라인입니다. 네. 김용현 카르텔들이고 여기에 또 뭐냐면 이 지금 박종준도 그렇고 김성원 등등이 또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예요. 네? 용산에서 또 김건희 라인이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체포,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지금 요새를 만들고 있어. 네. 요새를 만들고 있어서 지금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되거나 심지어 파면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들 안 넣으려고 그럴 수도 있다. 네.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끌면 끌수록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즉시에 이거는 내란을 지금 진압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 내란이 진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생, 경제, 정치, 그다음에 국제 신인도 특히 이번에 이 지금 체포 집행 과정과 관련돼서는 외신들도 생중계, BBC 네. 완전 생중계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제적인 망신까지 자초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공권력이 영이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2의 차지처를 자초하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우리 1월 3일 날 1차 체포 때 좀 안일하게 좀 바라보았던 것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2차 아니면 3차, 4차라도 끊임없이 체포 작전을 펼쳐서 반드시 내란수계를 체포해야지만 국민들이 좀 이제는 이렇게 저녁에 약속이라도 잡고 회식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연초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